안녕하세요. 태풍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좋아요, 구독 이것 좀 눌러주세요. 오늘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 많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와이프한테 했거든요. 사람들이 내 목소리가 좋대. 그러니까 저 사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좋아 라고 그냥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부동산을 좀 갔어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후에 좀 부동산에 좀 어디 좀 가볼 일이 있어서 임장이죠. 이제 임장을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즉석으로 임장을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괜찮은 지역들을 미리 이제 네이버에 조사해, 제가 그때 올렸잖아요. 어느 부동산을 가야 할지 그 기준에 맞게 이제 매물이 많은 부동산, 그 다음에 여자 사장님이 있는 부동산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전에 예약을 하고 딱 가는데요. 오늘 갔던 지역은 부동산 하나는 예약을 했는데 하나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른 부동산도 좀 약간 즉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뭐 호반도 있고 뭐 레미안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최대한 그 단지 내 부동산을 가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해 보시면 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주 출입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게 단지 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단지 내 부동산에 제일 내놓거든요. 그리고 단지 내 부동산도 그 부동산 그 단지에 가장 공을 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단지 내 부동산을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쪽 단지를 보고 좀 아쉬워서 다른 부동산도 가고 싶어서 즉석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딱 가면 되게 어색하시죠, 부동산 가서. 그래서 제가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전화를 해야 돼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보통 부동산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디는 토요일날도 안 하는 곳도 많아요. 격주로 하기도 하고. 예, 그 지역 협회에서 하지 말자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서 미리 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뭔지, 내가 원하는 타입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물건들 좀 추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동산에 미리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도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물건을 세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딱 부동산에 가면은 간편하죠. 오셨어요. 그러면 예약했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에 뭐 살고 싶어서 왔어요. 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직접 살고 싶으면 뭐 저는 잔금을 언제든지 맞출 수 있지만 가격이 싸면 좋아요. 혹은 최근에 이제 곧 재산세 납부 기준 6월 1일 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5월 전에 전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라던가 혹은 저는 9월에 이사인데 이때 무조건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부동산 그런 물건 위주로 쫙 세팅을 해달라던가 혹은 나는 월세 수익을 받고 싶으니까 전 월세 있는 물건이 좋아요.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고 예약을 가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예약을 해서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아마 통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실 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좋아요.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이게 제가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디 인터넷 글에서 봤는데 자기가 월세를 구하려고 원룸을 보러 가는데 허름하게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진짜 이상한 집만 보여주더래요. 그래 그 다음에는 갔을 때는 그 사람이
회사 명함을 딱 주고, 이제 다 보고 나서 끝나고 회사 명함을 저 연락 주세요 하고 명함을 딱 주고 가니까 이 사장님, 아,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 진짜 좋은 집들만 보여줬다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는 거죠, 사장님도. 이 사람이 월세에, 이렇게 좋은 집을 안 할 거면 굳이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첫 대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문 열고 오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 네, 집 좀 이제 구경하러 왔는데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집 사러 간 거잖아요. 혹은 전세 구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죠. 아, 예, 저 집 좀 사러 왔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가셔서 뭐 얘기하는 거죠. 저는, 갭 투자자니까, 갭이 작은 거를 찾고 싶습니다. 혹은 저는 2년 뒤에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세요. 혹은 저는 빨리 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뭐 그런 매물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물론 거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임하면은 나도 열심히 하게 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이랑 같이 부동산을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혼자 주로 가고, 그냥 혼자 찾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한 2번 정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갔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이제 이런 좋은 매물들이 있어요. 금매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선뜻 내가 그럼 나 이거 살래?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랑 갔는데 내가 이거 살래? 그러기가 미안하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양보도 하고 뭐 그 사람도 서로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간 사람도.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같이 가서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같이 가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건은 나중에 가서 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편하다. 예. 근데 같이 가면 또 장점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막 하니까 내가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장님한테 질문을 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딱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계약금은 얼마, 계약금은 부족한 편이니까 대신 잔금 긴 매물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온갖 사연들의 매물이 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잔금을 6개월 늦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1년 뒤인 분도 있고, 원하는 뭐 다양하잖아요, 이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이게 경매에도 사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풀어나가면 금매가 있지만 부동산도 그렇게 사연이 있는 매물들을 잘 이야기하면은 좋은 매물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부동산 갔는데 제가 예약을 안 하고 갔다 그랬잖아요. 딱 갔더니 사장님이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약 안 하시면 좀 그런데 왜냐면은 그 손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떤 집을 딱 보고 이제 다시 부동산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은 저보다는 그 손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곧 계약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런데 좀 그 사장님이 예약 안 하면 지금 좀 애매한데 시간이니까 다행히 그 앞에 손님이 괜찮다고 저희 그래 오래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기다렸거든요.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 사장님이 막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어떻게 계좌번호까지 딱 땄어요. 예, 그 계좌번호가 나왔다는 거는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계좌번호까지 받았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서 연락드리겠다고 고민해보고 둘이.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그렇게 매수를 안 하시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은, 그 뒤로는 연락을 안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힘들게 계좌번호 받았는데 안 하면 그 매도인에게 이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매도인도 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계좌번호를 받았지만 그 사이에 망설일 수 있어요. 안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장님한테 이거 살 거예요, 계좌 주세요 이 말은 했다면은 그거를 구입한다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좌를 받는 게 좋아요. 물론 그분들 때문에 제가 그분들이 일찍 나가시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장님하고 첫 대면이 물론 그분들 때문에 저는 첫 대면이 이제 어색했지만
정확하게 제 요청, 목적을 얘기했죠. 저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물건을 찾고 있고, 그리고 되게 사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시해야 돼요. 저랑 부동산 같이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OTP를 빨리 꺼내냐고. 그게 버릇인가 봐요. 저는 이제 막 계약서 쓰기도 전에 돈 보내요?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살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막 얘기하고, 사장님 제 친구가 여기 못 와서 저한테도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 말고 한 3개 정도 좋은 거 좀 추려 달라고. 저는 보통 가면은 하나만 딱 추려달라고 하지 않고, 보통 부동산 사람들 몇 개 추천하는데, 한 5개 정도만 추려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5개 산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그 다 사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제 거를 제가 분명히 제가 원하는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거를 다 이해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양한 물건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원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5개 정도 추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장님한테 사고자 하는 의혹을 밝히죠. 이런 얘기들을 부동산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의 얘기들을 쫙 하고 브리핑을 받고 나서, 물론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OTP를 갖고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을 보고, 그러니까 집을 보는 거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거의 보기 힘들어요. 특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가 심할 때는 예약이 안 돼 있으면 집 보기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보고자 한다면 꼭 미리 예약을 해야 그 사장님도 집주인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다 잡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부동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분위기도 듣고 다른 지역 분위기도 말씀드리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갈 때 꼭 뭐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거나 뭐 비타 500을 사가지고 가거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타 500 한 뭐 2박스에 14,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마트는 12,000원, 뭐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드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일하는 나의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게 아니라 한 팀인 거죠. 나의 동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한 팀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막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카톡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부동산 사장님을 뭐 떡방이다 막 이렇게 뭐 비하하는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랑 같이 함께 일하는 한 팀인데, 예. 그래서 중개 수수료도 막 며칠 뒤에 드리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날 딱 매매 잔금 치르면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드리거든요. 왜냐면 자꾸 까먹어요. 이게 제가 등기도 제가 치거든요. 보통 등기 치고 하면은 그날 되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까먹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통장에도 받는 사람 표현에 이제 어디 몇 호, 중개 수수료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써 드리는 거죠. 뭐 복비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좋잖아요. 서로 다르고 다르다고 해서, 저는 부동산에 가면 무조건 사장님이라고 하거든요. 사장님, 뭐 그분이 거기에 실장님이라도 사장님, 모르잖아요. 저는 그분이 실장인지 사장님인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부동산에 가서 할 때 부동산 사장님하고 최대한 한 팀이 돼서 하면은 살 때도, 그리고 팔 때도, 난 팔 때도 사장님밖에 없으니까 사장님한테 팔 거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 좋잖아요.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어필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갔을 때 받아오는 매물이 달라요. 매물 자체가. 그리고 특히 많이 인기 있는 지역은 전화로는 물건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동산을 갔냐면은, 이 지역을 갔냐면, 어제 전화했는데 물건 만들어야 돼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오늘 3시에 갈 테니까 물건 좀 추려주세요. 이거 딱 갔더니 한 4-5개를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 전화로는 요즘에 또 물건이 또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사장님도 지치고 힘드니까. 왜냐면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꼭, 전화했으면 가셔서. 네. 아, 이게 또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너무 기나요? 지금 한 15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서울에 어떤 지역 재개발을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그러니까 작년이면 2019년이죠. 제가 2018년 여름에 그 지역을 갔거든요. 그 2018년 여름에 그 지역이 되게 핫했어요. 어떤 블로거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핫해서 저도 전화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이랬어요. 와, 전화 엄청 왔는데 온 사람은 태풍 씨밖에 없다고. 제 아이디 태풍이니까 태풍이라 할게요. 태풍 씨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전화 엄청 왔는데 온 사람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어디 이렇게 핫하다, 이런 좋은 매물이 있다 이러면은 전화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의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요즘에 있을 수 있죠. 워낙에 다들 부지런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꾸준히 연락을 한 2달 동안 좋은 매물 있으면 주세요 하다가 안 되다가 작년에 1년 만에 딱 연락했는데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오랜만이요. 그래서 사장님 있으니까 좋은 매물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한번 올 수 있냐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잘 샀어요. 그러니까 전화도 중요하지만 확신이 있거나 느낌이 있을 때는 특히 가봐야 돼요. 재개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죠. 손품 팔면 거기까지 긴 거죠. 그 다음에 진짜 가서 확인하고 얼굴 보고 도장 찍고, 도장이라는 게 이제 얼굴 도장 찍고, 그러면은 더욱더 부동산과 관계도 좋고 좋은 매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부동산 가서 어떤 이야기 해야 될지를만 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좀 길어졌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으로 다시 구독은 되게 많이 해주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